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2학년 수시 대학교 분석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국민대학교랑 세종대학교를 준비를 했고요. 국민대학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가 요번에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입결 같은 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2021학년에는 일단은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는 추천이 폐지되는데 요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인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없어진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과냐면 정량 데이터 교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30%의 반영을 가지고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프론티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학교생활 우수자가 아이들의 합격 컷이 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과를 빼고 100% 서류로 보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된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형 요소별로 해갖고 서류평가 100%고요. 뭐가 없어요? 면접이 없네요. 이게 프론티어랑 차이고요. 또 하나 서류를 보는 이 평가 요소가 국민 프론티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교과에 대한 정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없다 보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은 좀 낮아졌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등급 컷도 낮아졌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서 발표한 학교생활 우수자 입결은 이번 시즌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서류를 평가하고 아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 수능 최저가 미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생활기록부를 구성한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어렵다라면 생활 우수자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민대학교의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프론티어는 어떻게 뽑을까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본 학교생활 우수자랑 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서류 100% 보는 건 똑같아요. 서류 100%를 평가하는 항목의 요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서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론티어도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면접이라는 것이 아까 우수자랑 프론티어랑 합격선을 만드는데 약간의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서류 평가를 하는데 일단 전공적합성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대학교는요 전공 적합성을 보는 학교입니다. 생각보다 전공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전공 잠재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활동 안에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 동아리나 진로 같은데 활동의 라인이 좀 구성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공학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우리 아이가 그 전공에 맞는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40%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주도와 도전정신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학업 역량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업 역량이 포함되는 부분과 자기주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업을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자소서나 아니면 생기부에 있으면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이 인성평가 부분인데 솔직히 국민대학교는 자율활동이나 이런 것들 복사당해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국민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생기부 수준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잖아요. 학교 수준에 맞춰서 생기부가 내려오잖아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2등급 대 아이들이 좀 합격선을 좀 형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일 생기부가 조금 잘 돼 있다면 3등급, 4등급 아이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등급 아이들이 만일 생기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국민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민대학교를 준비할 때 학업에 대한 성적을 첫 번째로 기준으로 잡을 때 2등급과 3, 4로 나눴을 때 2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수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고요. 3, 4등급 아이들이 2등급을 잡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라는 이 부분에 수준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전공성 부분을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이 주체성 있게 어떤 활동들에 대한 스토리나 어떤 역경 같은 것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학교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류 100%로 뽑고요. 뭐가 들어가냐면 면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 100% 안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이 들어가는데 인성 부분이 조금 낮게 평가되고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다 라고 보면 되고, 세종대학교도 전공 적합성 부분을 되게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 안에 전공성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세종대학교보다 저희 컨쇼가 국민대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해봤고 국민대학교를 많이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에 세종대학교가 생각보다 면접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대를 더 선호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뭐 서류 신뢰도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전공 적합성 부분은 국민대나 세종대나 그 학과에 맞게끔 활동하는 라인들이 동아리나 진로 같은데 있으면 되게 많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소서 라인을 할 때도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 유리해요. 자소서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세종대학교 창의인재랑 국민대학교 프론티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전형별 지원을 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될까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일단 주력으로 잡을 것 같고요. 3등급 때 아이들이 도전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왜 국민대학교 학교 생활 우수자가 국민 프론티어랑 솔직히 뽑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중반이 있고 여기는 중반이 없어요. 여기는 4등급 라인도 저는 솔직히 국민대학교 4등급 아이가 지원할 땐 학교 생활 우수자보다는 국민 프론티어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 면접이 없습니다. 그죠?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우수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반 아이들 라인이 형성이 되는 라인도 구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교과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2등급 때 중반이면 점수가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3등급 때 아이들도 도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3등급 때 중후반이나 4등급 라인이라면 저 같으면 면접 라인 끼고 가는 프론티어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과는 5명이고 문과는 3명이었어요. 경쟁률을 보더라도 이과가 더 많이 형성이 될 거고요. 작년처럼 최저가 반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요번에는 이과 아이들의 성적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 요번에 교과 등급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세종대학교 지역균형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중반도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인재 같은 경우는 항상 합격선을 만들어내는 게 2등급 때 중후반에서 3, 4등급 라인인데 4등급 때 아이들은 완전히 도전 라인인 거고 2등급 때 중후반 정도 되면 점수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